그래서 국세청 AI가 여러분 계좌를 감시합니다.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세무조사를 하고 생활비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와, 지금 믿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온라인에선 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의 충당으로 암호화폐, 세금 탈루는 물론 증여세까지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국세청. 과연 떠도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나만 아는 계좌이체 내역이 국세청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까지 전부 분석당한다면 어떠세요? 이번 영상은 8월부터 시작되는 AI 계좌 감시 제도의 진짜 범위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거래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알면 국세청 AI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세청의 기본 업무는 돈이 오가는 모든 곳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납세자의 정보를 기록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요. 세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제재해서 나라의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대략적인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일을 사람이 해왔는데 사람이 할 때는 자금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나서 자료를 모으는 데만 몇 주,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사람이 1년에 한 번 검토하던 걸 AI는 매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바로 내부 시스템에 보고되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이나 사건을 보고 표본을 골라서 조사를 했다면 AI는 모든 업종, 모든 지역,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놓쳤을 교묘한 패턴까지 걸러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가 높아지는데요. AI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송금 횟수, 시간대는 물론 상대방의 과거 이력까지 교차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씩 쪼개서 보낸 돈이 다른 계좌로 합쳐진다거나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거래 패턴이 투자금과 비슷하다던가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범죄나 탈세에는 더 강력해지고 정상적인 거래라도 증빙이 없다면 AI 계좌 감시 제도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먼저 AI 계좌 감시 제도라는 말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국세청이 8월부터 도입한다고 알려진 이 시스템은요,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나오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AI 도입의 핵심은요, 이상거래 패턴을 찾아내는 자동 분석 기술입니다. AI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금융기관에서 이미 보고되는 고액의 현금 거래, 그리고 해외 송금, 부동산 거래 같은 데이터를 모아서 평소와 다른 비정상 패턴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패턴이 실제 탈세나 증여, 자금 세탁과 연결되는지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과 패턴이 포착되면 그때만 AI가 경고등을 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런 AI 계좌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걸까요? 바로 세수 부족 때문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05조 원의 적자 살림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 세수 결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새로 올리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미 있는 세법 안에서 탈루된 세금을 찾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인데요. 사람이 표본을 뽑아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자료를 모으는 데만 몇 주, 몇 달이 걸리고요. 방대한 거래량 중 일부만 확인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사람은 가끔 실수하고 업무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지만 AI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히 해결되니까 장점이 많아요.
많아지는 거죠. 지금처럼 금융거래 패턴이 변하고 계좌이체, 간편결제, 해외 송금 등 거래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쪼개기 송금, 우회 송금처럼 복잡한 패턴이 늘어난 것도 이유인데요. AI는 이런 수백만 건의 거래 속에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와 관련한 사실과 과장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들여다볼까요? 가족에게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무조사 나온다는 얘기 사실일까요?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아 여유 있을 때 기분 좋게 외식하라고 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 편찮으시면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생활비나 병원비는 정상 용도의 송금으로 간주하고 과세되진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인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반복, 고액 송금이 증빙 없이 이어질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시는 증여에 포함돼서 증여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복해서 고액 송금이 증빙 없이 이어질 경우엔 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모든 송금을 감시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AI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진 않습니다. 고액의 현금 거래, 해외 송금, 부동산 거래 등 이미 보고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패턴만 분석합니다. 여기서 AI는 단순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반복 쪼개기 송금이나 거래 시간, 상대방 계좌 이력까지 종합해서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만 분석합니다. 결국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는 전면 감시가 아니라 이미 보고된 자료 안에서 의심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금 인출만 해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루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출 자체는 과세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드만 사용하지는 않죠. 가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들, 손주 오면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려면 현금도 필요한데 이걸 은행에서 찾거나 ATM 기기에서 인출할 때마다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인출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900만 원씩 계속 인출한다던가 여러 은행을 돌면서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찾는다든가 인출한 돈이 곧바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처럼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이면 AI 조사관이 주목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루머를 살펴볼까요? 국세청이 모든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국세청이 전 국민 계좌를 무차별로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 금융거래를 보는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조사할 때 고인의 계좌나 자녀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이나 친구와의 식사비 정산 같은 거래는 국세청이 들여다볼 이유도 권한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금 흐름이 명확해도 조사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역시도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면 조사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의 목적과 흐름이 서류로 증명되면 굳이 세무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활비 송금, 사업비 결제, 의료비 지급처럼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본인은 생각해도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했지만 거래 메모나 관련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거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그럼 증빙을 남기는 알짜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송금할 때는 메모를 꼭 남기는 걸 추천합니다. 송금할 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적는란이 있죠. 생활비, 병원비, 대여금
이렇게 간단히 목적을 써두는 것만으로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당장은 기억이 날 것 같지만 시간이 몇 년 흐르고 난 뒤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메모 남겨두시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한 거죠. 둘째,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간단히라도 작성하는 건데요.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에도 문서 한 장이 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영수증이든 종이든 전자든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병원비, 사업 경비, 해외 송금 사유 같은 건 관련 증빙을 사진이나 PDF 등으로 저장해두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거래 내역과 증빙을 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조사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증빙이 있는 거래는 AI도 조사관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윗솔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단 몇 시간의 시간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으로 쓰여지기 때문인데요. 혼자 대항하는 건 내 돈 다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세무나 회계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셔야 하고요. 관련 장부와 계약서, 영수증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에겐 유리한 거죠. 또 증빙이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자료를 기반으로 응대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8월부터 AI가 계좌를 감시한다는 얘기에는 사실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AI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고되는 자료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만 찾아내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이제 막연한 불필요한 불안은 내려놓으시고요. 꼭 필요한 대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AI 시대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 윗솔TV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윗솔, 어려우면 윗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윗솔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드립니다. 단연간의 노하우가 담긴 체크 포인트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쉽고 빠르게 판단해드리고 진행해드립니다. 기업이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현재 뒷받침되어야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윗솔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 경영이 어려울 때 위선과 함께 미래를 밝혀 위선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미래 가치를 올려드리는 위선과 함께라면 고민은 해결. 함께 걸으며 꿈을 키워요. 위선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